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제 자정을 전후해서 비가 그친 가운데 6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경북은 포항 13.2, 경주 간포 24, 포항 구룡포 18mm 등의 비가 내린 뒤 동해안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7.9도, 경북은 구미 6, 안동 6.3, 포항 8.9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랐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6도, 경북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비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져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1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쁨 단계지만 밤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경북형 문화융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관련 법률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문화진흥법 통과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로 채택된 문화융성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민 중심의 민생문화 융성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5년 동안 10대 과제,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산, 옛 건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전통문화의 산업화,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악대부와 미술부 육성 지원 등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으로 또 지역 전체의 문화로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출향 인사와 문화예술인 등으로 이뤄진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도 구성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갖추기는 힘들지만 작은 음악회, 작은 미술관 아니면 작은 그런 재능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적 격차를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사업 성공을 위해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국비 확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융성 계획인 만큼 지역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 지자체 간 업무 조율도 필수입니다. 경북형 문화융성 사업이 도내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개선해 도농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문경 단광 지역 기찻길에 철로 자전거를 설치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관광객들의 높은 인기 속에 자전거 노선이 가운역 일대로 확대되면서 코스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2004년 가은선 폐쇄로 문을 닫았던 문경 가운역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잘 단장된 4인승 철로 자전거 20대가 바람을 가르며 가은선의 긴 겨울잠을 깨웁니다. 문경 관광의 대표격인 철로 자전거가 옛 은성광업소 인근 왕복 6km 구간까지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문경 철로 자전거 구간은 모두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개통된 곳들은 대부분 단선이어서 이용 대기 시간이 긴 불편이 있었지만 3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번 신설 구간들은 복선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복선화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아울러 또 주변 경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곳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문경시는 5개 구간별로 특색 있는 풍광과 관광 경험을 연계한 철길 테마로드 계획을 짜는 등 폐광의 아픔을 간직한 문경의 폐선로들이 독특한 관광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의 정보 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4월 대구시의 기업 유치 촉진 조언에 따른 기업 지원 내역과 사후 관리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로부터 공개 불가 통보를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공개 대상인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결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면서 관련자를 문책할 것과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열릴 제5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전국적인 기념 행사로 치러집니다. 대구시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내일 기념식을 전국적인 행사로 여는데 특히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의 참석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두류공원 안에 조성한 광주 시민의 숲에서 광주 시목인 은행나무로 기념식 수도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이 열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백두대간 등 연계 구간 기차 여행을 돕는 렛츠 코레일 패스 바우처를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이 바우처는 관광 전용 열차인 중부 내륙 순환 열차와 백두대간 협곡 열차, 남도 해양 열차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열차와 연계한 새마루 이하의 일반 열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 1일권, 2일권, 3일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와 벽화미술, 디지털 아트 등 장르를 더욱 확대했고 장르 융합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인데 참가비는 무료며 다음 달 7일까지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